자, 이번에는 또 다른 욕심기법 그리디 알고리즘의 예제인 최단 경로 찾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경로 찾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출발 지점이 있을 때 이 출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갈 때 거쳐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거리가 가까운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으로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예를 들어서 얘가 거리가 제일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제일 가까운 거리를 찾는 요걸 이제 최단 경로 찾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각 길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들이 있는데 이 길들의 거리를 우리가 최소화하겠다 그러면 이제 최단 경로가 되는 거고, 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걸리는 이동 시간을 가중치로 나타냈다라고 그러면 최소 시간 찾기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차비,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중치로 나타냈다 그러면 이제 최소 비용 찾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중치가 뭘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데, 일단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는 각 지점, 각 노드, 도시라고 생각하시죠. 각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이제 가중치 그래프에서 어떤 출발 지점을 S라고 합시다. 출발 지점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거리가 거리가 어느 것이 제일 짧은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최단 경로 찾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단 경로 찾기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가중치 그래프,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 그 간선에 가중치가 있는데 그 가중치 그래프에서 출발 지점이 하나 주어집니다. 어느 한 출발 지점에서 또 다른 도착점까지 가는데 제일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 이걸 이제 최단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이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이 딕스트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익스트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데, 우리 책에서는 다익스트라라고 불러내요. 다익스트라 또는 딕스트라라고 불러는 이 사람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제일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욕심기법 그리디 알고리즘의 예가 되겠는데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차례차례 데이터를 선택하는 이런 방법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어떤 욕심 기준을 사용하느냐, 그 그리디 룰을 사용하느냐 하면, 어떤 이제 출발 지점은 이 알고리즘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출발 지점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출발 지점에서 다른 도시들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데 이 최단 경로가 가장 가까운 그 점을 차례대로 추가한다. 출발 지점에서 최단 경로가 가장 가까운 점을 차례차례 찾아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그리디 룰입니다. 자, 여기 출발 지점이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여기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에서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최종점은, 예를 들어서 종착점은 여기라고 칩시다. 이 종착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출발 지점에서 최단 경로가 가장 짧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선택합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깝다. 출발 지점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것은
이제 출발 지점에서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제일 짧은 거, 그게 이제 최단 경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최단 경로를 찾아서, 그럼 이제 이렇게 최단 경로가 찾아졌습니다. 그럼 최단 경로를 찾지 않은 다른 노드들 중에서 얘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된 간선이 있을 수 있고, 요게 하나 새로 추가됐으니까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수도 있잖아요. 요 간선하고 얘를 거쳐서 가는 경우하고 얘를 거쳐서 가는 것이 더 가깝다 그러면 요걸 이제 현재까지의 이 이미 찾은 노드들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은 각 노드들의 현재까지 찾은 이 노드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 놓습니다. 이 거리를 뒤에 가시면 이제 d라고 하는 값에 유지를 합니다. 마치 프림 알고리즘에서 이 d 값하고 비슷하게 약간 이제 변형된 겁니다만, 이 S 내에 있는 노드들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제일 최단 경로들을 쭉 찾아 놓습니다. 이 값이 작은 것이 이 S에서부터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칩시다. 뭐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더 최단 경로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 다음으로 최단 경로가 짧은 거리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이미 찾은 요 집합을 앞에 그 프림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찾기 때문에 이걸 T라고 불렀는데,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도 요 이미 찾은 최단 경로 노드들을, 도시들을 T라고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 T 안에 있는 점들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또 최단 경로 값들을 쭉 찾아서 그 다음으로 짧은 최단 경로를 찾습니다. 이렇게 최단 경로가 짧은 순으로 이렇게 쭉 찾아 나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출발 지점에서 이 종착 지점, 내가 원하는 종착 지점의 최단 경로를 이제 찾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출발 지점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종착 지점을 찾아 나갈 때 얘를 바로 찾는 것이 아니고 최단 경로가 짧은 지점들을 다 찾아 나갑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의 최단 경로가 이 S에서부터 이 짧은 지점을 결국은 거쳐서 갈 거기 때문에 얘를 바로 찾지 않고 최단 경로가 짧은 점들을 쭉 찾아서 그것을 거쳐 갔을 때 얘가 최단 경로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 지점이 하나일 때 종착 지점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출발 지점 이외에 나머지 모든 노드들의 최단 경로를 차례차례 찾아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그리디 룰은 뭐냐, 욕심 선택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최단 경로가 가까운 순으로 최단 경로를 찾는다. 최단 경로가 가까운 점 순으로 찾아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디 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으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 지점이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S는 출발 노드입니다. 이 그래프의 출발 노드. 종착 지점이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특별히 입력으로 안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출발 지점에서 나머지 모든 노드들의 최단 경로를 다 찾아 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지점이 나오면 거기서 멈춰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 모든 노드들의 최단 경로를 다 찾으면 결국은 이제 전체 모든 노드들의 최단 경로가 찾아지기 때문에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특정 한 점의 최단 경로를 찾는 데 응용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모든 노드들의 최단 경로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착점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입력에 사용되는 이제 그래프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가중치 그래프입니다.
여러 개의 버텍스와 엣지로 이루어져 있고 엣지들은 가중치를 갖습니다. 이 출발 지점은 이 노드 중에 이 그래프의 노드 중에 하나겠죠. 자, 출력은 뭐냐 하면 이 S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노드 어느 한 종착점에 대한 최단 경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노드들의 이 최단 경로의 거리를 다 찾습니다. 이 최단 경로 거리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D라는 배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이 D는 S 출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노드들의 그 도착하는 데까지의 최단 경로의 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입니다. 자, 이 배열을 초기에 다 무한대로 해놓습니다. 아직까지 최단 경로를 안 찾은 거죠. 그리고 출발 지점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자기 자신으로 도착하는 것은 그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첫 출발 지점의 D를 S를 0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전부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무한대는 이제 아직까지 최단 경로를 안 찾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while문에서 반복하는데 뭘 반복하느냐면 이 S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노드들의 최단 경로들을 다 찾습니다. 모든 노드들의 최단 경로를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드 개수가 n개라고 치면 n-1개의 노드들의 최단 경로를 다 찾는 거죠. 자, 그래서 S로부터 최단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단 경로를 안 찾은 점이 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합니다. 자, 뭐를 하느냐면 그리드 룰에 의해서 현재 대상이 되는 노드들 중에서 제일 최단 경로가 짧은 것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이 S에서부터 자, 여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도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shortest path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입력이 그래프 G가 이제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S는 출발 지점입니다. 도착 지점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이 출발 지점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노드들의 최단 경로를 다 찾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종착 지점은 안 나와 있고 출발 지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입력 그래프는 가중치 그래프입니다. 버텍스 노드가 n개로 이루어져 있고 간선이 m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간선들은 노드들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출력은 뭐냐 하면 출발 지점 S로부터 나머지 모든 노드들의 최단 경로를 다 찾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n-1개의 최단 경로 n-1개의 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최단 경로를 다 찾는데 그 최단 경로의 거리, 최단 거리를 D라고 하는 배열에서 저장을 할 건데 요 D라는 배열이 출력 값이 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줄이 이 D라는 배열을 다 일단 무한대로 초기화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S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S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오니까 최단 경로가 0이겠죠. 자,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 놓습니다. 자, 출발 지점이 S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노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출발 지점이 하나 주어져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단 경로를 하나도 안 찾았기 때문에 이 노드들의 최단 경로들은 다 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S로부터 최단 경로가 제일 가까운 순으로 찾아 나갑니다. 자, 초기 S에서부터 최단 경로가 제일 가까운 건 뭐겠어요? S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선이 있다. 그러면 이 간선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 이 간선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다음으로 이 S에서 제일 가까운 최단 경로가 제일 가까운
노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코멘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 처음에 이제 다 무한대로 초기화 해 놓은 다음에 이들의 거리를 다 무한대로 초기화 해 놓은 다음에 이 D 값입니다. 이 노드들의 이제 D 값이고 얘는 이제 0이라고 이렇게 초기화 해 놓은 다음에 S에서부터 이 V까지의 거리를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요 S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간선이 있는 요 간선들의 값을 D 값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 8,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이제 5로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8로 바뀌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10으로 바뀌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D 값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while문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 while문에서 S로부터 최단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점, S에서부터 나머지 노드 n-1개의 노드들에 대한 최단 경로를 찾을 건데, 아직까지 최단 경로가 찾아지지 않은 점이 있으면, 찾아지지 않은 점이 있으면 그 점들의 최단 경로를 이제 찾는 과정이 지금 여기 3, 4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면 현재까지 최단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점 V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최단 경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점들의 집합이죠. 자, 초기에는 지금 요 S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최단 경로가 이제 찾아진 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까지 최단 경로가 찾아지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점 V에 대해서, 이 V라는 것은 아직 안 찾은 점 이 안에 있는 각각의 노드들, 이런 노드들이 이제 V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V에 대해서 최소의 D 값을 갖는, 이 D 값이 뭐냐 하면 초기에는 S에서 연결되어 있는 간선의 가중치고요. 이 S가 이제 점점 노드들을 선택해 나가면 결국은 이미 최단 경로를 찾은 노드들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일단 초기에는 이제 S 하나밖에 없으니까 S에서부터 연결된 간선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는 거죠. 자, 현재까지 최단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점 V에 대해서 최소의 dV 값을 가진 점 V민을 선택합니다. 그럼 초기에는 S에서부터 연결된 이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제일 작은 걸 하나 찾겠죠. 이게 V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S에서부터 최단 경로가 제일 짧은 노드예요. 그러면 이제 얘의 최단 경로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V민을 선택하게 되고 S로부터 점 V민까지의 최단 경로를 dV민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S에서부터 현재까지 제일 짧은 최단 경로를 갖는 노드고 그 거리는 5다 이렇게 확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단 경로를 이미 찾은 노드의 집합이 이렇게 이제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면 요 4번은 S로부터 현재보다 짧은 거리로 점 V민을 통해 우회 가능한 점 W에 대해서 dW를 갱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초기에 이제 이 S에서부터 직접 연결된 간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를 D 값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무한대로 돼 있고, 근데 얘의 최단 경로를 찾았기 때문에 얘의 최단 경로는, 자 보세요, 얘의 최단 경로는 이렇게 직접 오든지 아니면 얘를 거쳐서 오든지 둘 중에 더 짧은 것이 최단 경로입니다. 자, 얘가 추가됐기 때문에 얘를 거쳐서 가는 경로와 직접 가는 경로 둘 중에 이제 더 작은 것이 최단 경로가 되는 겁니다. 직접 가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다 무한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가는 거리는 지금 이제
그 길은 없는, 그러니까 무한히 큰 이제 이런 이제 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S에서부터 간선은 없었지만 요 간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간선이 예를 들어서 6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D 값이 무한대가 아니라 얘를 거쳐가는 11이 얘의 D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노드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요 노드는 S에서부터 연결된 간선이 8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S만 봤을 때는 이미 선택된 최단 경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얘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8인데, 이제 요 노드가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얘를 거쳐가는 것이 혹시 더 짧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2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8보다도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더 S로부터 얘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D 값하고 8이죠. 요 V민을 거쳐서 가는 것하고 봐서 얘가 더 짧으면 D 값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7. 이렇게 V민을 선택을 하고 나면 V민을 거쳐서 W로 가는 그 값하고 현재의 D 값하고 S로부터 현재의 짧은 거리, 현재의 D 값하고 이 V민을 거쳐서 가는 것하고 사이에 더 짧은 것으로 D의 W의 값을 바꿔줍니다. 자, 이 V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노드들, 이런 점들을 지금 이제 W라고 부른 거죠. 이 W들의 D 값을 갱신해 줍니다. 이것을 이제 간선 완화라고 불렀습니다. 간선 완화라고 부른 것은 이제 새로운 V민을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얘를 거쳐서 가는 걸로, 직접 안 가고 얘를 거쳐서 가는 경우로 완화를 했다, 뭐 이런 의미로 아마 간선 완화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쳐서 가는 경우를 봐서 그게 더 짧으면 이 거쳐서 가는 값으로 D 값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들의 D 값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S하고 V민하고가 지금 선택이 됐잖아요. 이 최단 경로가 확정된 이 노드들을 거쳐서 현재 나까지 오는데 최단 경로가 얼마냐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이 짧은 것이 다음으로 최단 경로가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 값을 바꿔 놓은 다음에 이 D 값이 제일 작은 요 노드가 되겠네요. 요 노드를 이제 다음에 V민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V민이 이제 요렇게 최단 경로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요 최단 경로가 확정된 집합이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최단 경로가 확정된 것이고, 확정된 집합이고, 얘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최단 경로가. 자, 그럼 얘를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얘의 최단 경로는 이제 7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얘하고 간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 노드들이 현재의 D 값하고 나를 거쳐서 갔을 때 하고 비교해서 다시 얘들의 D 값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D의 의미는 다시 이제 새로 추가된 요 V민 때문에 현재까지 최단 경로가 확정된 이 노드들을 거쳐서 나까지 오는 데의 최단 경로들이에요. 이게 짧은 걸 선택하게 되면 다음으로 최단 경로가 짧은 노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드들을 점점 선택해 나가면 결국 모든 노드들의 S로부터 최단 경로가 찾아지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이제 앞에 프레임 알고리즘 그 최단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찾는 프레임 알고리즘하고 조금 비슷한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관점에서 이제 다시 지금 이제 그 약간 변형을 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금 이제 알고리즘의 이 동작 과정을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선 완화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네요. 자, 이 간선 완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현재까지 최단 경로가 이미 찾아진 집합,
그걸 T라고 불렀네요. 자, 여기 지금 요렇게 지금 이제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의 최단 경로가 찾아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최단 경로를 찾은 노드가 이게 V민이라고 하는 노드입니다. 자, 이 원 안에 없는, T 안에 없는 노드들은 아직까지 최단 경로가 확정이 안 된, 최단 경로가 찾아지지 않은 노드들입니다. 자, 이 노드들이 현재까지 찾아진 이 그 노드들을 거쳐서 나한테까지 오는 최단 경로의 값이 어디 들어있냐면 D에 들어 있습니다. D라는 배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V민이 이 T에 포함이 됐잖아요. 새롭게 V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나의 이 D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달라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새로 추가된 이 V민하고 간선이 있는 노드들이에요. 이 간선에 있는 노드들은 이 V민 때문에 얘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더 짧을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민하고 간선이 있는 이 W들의 최단 경로의 값이, 이 최단 경로의 값은 결국 얘의 최단 경로 D의 V민이죠. 이 D의 V민은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예요. 요거하고 요 간선을 더하는 거죠. V민하고 나하고 요게 현재 나의 D 값하고 봐서 요게 더 짧으면 요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V민이 안 들어갔을 때의 최단 경로가 D였는데 V민이 들어가면 이제 이 V민을 거쳐서 나한테 가는 게 더 짧다. 그래서 V민을 거쳐 가는 경우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값을 바꿔준 것을 간선 완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V-T는 이 원안이 안 들어있는, 아직까지 최단 경로가 확정되지 않는 노드들이죠. 이 V-T에 있는 점들 중에서 새로 추가된 V민을 거쳐서 가면 S부터의 최단 경로가 V민을 안 거쳐서 갔을 때보다 더 짧아진다. 현재보다 더 짧아진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노드들의 D 값을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갱신해 주느냐? V민을 거쳐서 가는 걸로 갱신을 해주는 거죠. 자, V민이 새롭게 T에 포함된 노드입니다. 이 V민에 연결된, 인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V민하고 간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인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V민에 간선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즉 인접한 버텍스가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D의 V민은 V민까지 오는 S에서부터 V민까지 오는 최단 경로예요. 요거하고 이 간선을 더해준 것, 그게 여기죠. 간선을 더해준 것하고 현재 나의 D 값하고 비교해서 이 D민을 거쳐서 가는 것이 더 짧으면, 다시 말하면 이것이 더 작으면 그때의 DW의 값을 요 값으로, 거쳐가는 값으로 바꿔줍니다. 새롭게. 이것을 이제 간선 완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간선 완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나머지 노드 중에서 D 값이 더 짧은 걸 찾으면 다음으로 최단 경로가 짧은 노드가 돼서 그것을 이제 다음에 최단 경로로 확정해 나가는 이런 순으로 최단 경로를 찾아 나가는 방법. 이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알고리즘이 좀 복잡하니까 뒤에 이제 예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동작되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